4. 사라진 타임머신. 내가 인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 생각하며 서 있는 동안 북동쪽 하늘에 은빛이 번지면서 노란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아래쪽에 있던 밝은 빛깔의 옷을 입은 키가 작은 사람들도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었어요. 올빼미가 소리 없이 날아갔죠. 차가운 밤 기운에 몸이 떨려왔어요. 나는 내려가서 잘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에 들어갔던 그 건물을 찾으려는데 청동 받침대 위에 있는 하얀 스핑크스 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달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석상의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옆으로 자작나무가 서 있고 흐릿한 빛 속에서 철쭉이 거무스름하게 보였지요. 그리고 조그만 잔디밭이 있었어요. 나는 잔디밭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그 잔디밭이 아닐 거야.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보았던 그 잔디밭이었습니다. 스핑크스의 병자같이 하얀 얼굴이 여전히 그쪽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타임머신이 사라져버리다니. 영영 내가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하자 온몸이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지다니. 생각만 해도 목이 졸려오고 숨이 턱 막혔어요. 다음 순간 나는 분노에 휩싸여 미친 듯이 아래로 달려내려갔어요.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지만 멈춰서서 피를 먹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피가 뺨에서 턱으로 흘러내리는데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는 동안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타임머신을 조금 옮겨 놓았을 거야.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무 밑에 치워뒀을 거야.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가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확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타임머신은 이미 내 손에 닿지 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몹시 숨이 찼어요. 언덕 꼭대기에서 이 조그만 잔디밭까지 3km쯤 되는 거리를 아마 10분 안에 달려 내려왔을 거예요. 게다가 나는 젊지도 않잖아요. 달리면서 바보같이 타임머신을 거기 두고 온 것에 대해 소리내어 욕을 퍼부었더니 더욱 숨이 가빴어요. 고함을 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달빛이 지배하는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잔디밭에 도착하자 가장 두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타임머신이 흔적조차 없었던 거예요. 거무스름한 덤불 사이로 그 빈 공간을 보자 몸이 싸늘하게 굳어지면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나는 마치 덤불 속 어딘가에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그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그런 뒤에 불쑥 멈춰서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그러고 있는 나를 스핑크스 상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청동 받침대 위의 스핑크스 상은 떠오르는 달빛 속에 하얗게 빛나는 병자 같은 얼굴로 나의 불행을 비웃고 있는 듯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나는 그들이 타임머신을 잘 보관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만큼 더욱 참담했지요. 미처 예상치 못한 그 무엇이 내 타임머신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느 다른 시대에 똑같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타임머신은 이 시대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 말이에요. 발진 레버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타임머신은 공간 이동만 한 게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도대체 누가 어디에 숨겨놓은 것일까요? 나는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스핑크스 주변의 덤불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그 기세에 어떤 하얀 동물이 놀라 달아났어요. 희미한 달빛 속에서 조그만 사슴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주먹으로 덤불을 때리다가 나뭇가지에 손을 베었어요. 꽤 깊이 베었는지 상처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 후 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낮에 들어갔던 돌로 지어진 큰 건물 쪽으로 내려갔어요. 커다란 홀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고르지 않은 바닥에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식탁에 정강이를 부딪혔어요. 어찌나 세게 부딪혔던지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냥불을 켜들고 먼지가 잔뜩 쌓인 커튼을 지나가는데 두 번째로 큰 홀이 나왔어요. 그곳에는 20명 정도 되는 작은 사람들이 요를 깔고 자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성냥불을 켜들고 불쑥 다시 나타난 내 모습은 분명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더욱이 그들에게는 성냥에 대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내 타임머신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화난 아이처럼 소리 지르며 그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내 주위에 쭉 늘어선 그들을 보며 내가 아주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걸 느꼈죠. 어리석게도 나는 그들을 겁주려 했어요. 하지만 낮에 본 그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나는 성냥을 던져버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걷어찬 뒤 다시 큰 홀을 비틀비틀 가로질러 달빛 아래로 나왔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달이 높이 떠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타임머신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 뜻밖이라 그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다시는 나와 같은 인간을 만나지 못하고 낯선 미래 세계에서 이상한 동물로 취급받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어요. 아마 밤새 신과 운명을 저주하며 미쳐 날뛰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타임머신을 찾아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것을 이리저리 헤매던 기억이 나는군요. 달빛 속에서 폐허를 더듬다가 검은 그림자 속에서 이상한 생물을 만진 기억, 스핑크스상 밑에서 누워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는 진이 빠져서 타임머신을 내버려 둔 채 돌아다닌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어요. 오직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환하게 동이 터 있었고 참새 2마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풀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내가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지 기억해내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밝은 햇빛 속에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쳐 날뛰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여겨졌어요. 나는 생각했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들이 타임머신을 망가뜨려서 결국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런 경우 끝까지 침착해야 한다.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타임머신 상태를 알아보고 연장과 재료를 미리 구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로 새로운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야. 그것은 단 하나의 남은 희망이었어요.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절망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빼앗아갔을 뿐 고장을 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역시 침착하게 타임머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힘으로든 머리로든 되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일어서서 씻을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행으로 지저분해진 데다 몹시 피곤하고 몸이 뻐근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니 나도 산뜻한 기분이 되고 싶었지요.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어젯밤에 그토록 흥분했던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작은 잔디밭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 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둔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장난이라 생각하고 웃었지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때려주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들을 때리다니.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는 잔디밭 쪽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스핑크스 받침대와 전에 내가 타임머신을 바로 세울 때 남긴 발자국 사이의 중간쯤 되는 곳에 홈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나무늘보 발자국 같은 것도 찍혀 있었고요. 받침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역시 받침대는 청동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장식이 많이 들어간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판을 두드려보니 아니,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판을 조사해보고 각각의 판 장식 테두리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손잡이나 열쇠 구멍 같은 것은 없었지만 판이 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서 열리는 문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임머신이 그 받침대 안에 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오렌지빛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머리가 덤불을 빠져나오더니 꽃이 잔뜩 핀 사과나무 밑을 지나 내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미소 띈 얼굴로 그들을 돌아보며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지요. 그들이 다가오자 나는 청동 받침대를 가리키며 몸짓으로 그 안을 보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기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아주 우아한 아가씨가 몹시 천한 행동을 보았을 때 짓는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들은 지독한 모욕을 당한 듯한 얼굴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흰옷을 입은 착해 보이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같은 몸짓을 해보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그러나 타임머신을 꼭 되찾아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년에게 같은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본 사람들처럼 돌아서 버리더군요. 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세 걸음 만에 그를 따라잡아 옷깃을 잡고 스핑크스상 쪽으로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두려움과
혐오의 표정을 본 순간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념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주먹으로 청동판을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껄껄 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내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강에서 큰 돌을 주워다가 청동판을 마구 두들겼어요. 그러자 장식의 볼록한 부분이 판판하게 펴지면서 녹가루가 날렸어요. 청동판 두들기는 소리가 1500m 바깥에까지 울려 퍼졌을 텐데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어요. 언덕 비탈에 모인 사람들 몇몇이 몰래 나를 엿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지쳐서 그곳에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초조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연구에 몰두할 수는 있어도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는 힘든 사람이거든요. 나는 일어서서 덤불을 지나 무턱대고 언덕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지요. 참는 거야. 타임머신을 되찾으려면 스핑크스 상을 그냥 두어야 해. 어차피 저들이 타임머신을 빼앗아갈 생각이라면 청동판을 부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만약 빼앗을 생각이 없다면 잘 말해서 다시 찾을 수 있겠지. 확실치도 않은 걸 가지고 괜히 이국리 저국리 해봤자 헛일이야. 이러다간 미치고 말 거야. 그보다는 이곳 세상을 잘 봐두자. 이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자.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 그러다 보면 결국 단서를 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 상황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미래의 시대로 가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리니 말이에요. 나는 가장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거예요. 모두 내 탓이었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나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다시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쩐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히 기분 탓에 나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청동 받침대를 두들겨댄 것 때문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나를 피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모르는 채 했어요. 그들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주의했지요. 하루 이틀 지나자 다시 전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나는 열심히 그들 말을 배우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여겼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말은 명사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명사 중에도 추상명사는 아주 드물었고 비유적인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문장은 대부분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아주 간단한 대화밖에는 주고받을 수 없었어요. 타임머신과 그 수수께끼 같은 스핑크스의 받침대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게 될 때까지 되도록 생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